안녕하세요. 오늘의 영농일지 고구마 편입니다. 일전 영상에 제가 여기 고구마 줄기가 한가득 차 있는 하우스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이틀 동안 조금씩 해서 다 걷어내고요. 이 중간에 지금 솟아 있는 거는 생강입니다. 생강도 올해는 너무 고온이 되다 보니까 하우스에 심은 게 되려 독이 돼서 잘 자라지 못했고, 그 옆에 원래는 땅콩을 심어 놨었거든요. 줄기가 보이고 했는데 너무 고온이고 이게 고구마 줄기가 덮어버리면 다 그냥 말라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땅콩 농사도 이 한 주판 정도 분량을 모두 망쳤고요. 그리고 지금 고구마를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한 주 정도밖에 안 심었지만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가생에다가 제가 한번 심어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고구마도 망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절반 정도 캤는데 몇 개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구마가 지금 여기 보면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잘거나 혹은 된다 해도 선충이고, 이게 또 수발화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게 두더지 꿀도 많고 해서 두더지가 뭐 갉아먹어서 없는 것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생육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고구마가 작게만 자란 것도 많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자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더댕이병에 걸려서 뭐 이게 갉아먹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뭐 그 있을 수 없는 게 이렇게 크기도 작고 양이 적다 보니까 뭐 생길 수가 없겠죠. 그나마 이게 워낙 하우스 안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또 시선의 비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되려 입만 무성하게 만든 꼴이 됐습니다. 나름대로는 이게 가범무하지 않게끔, 줄기가 뭐 덮어지지 않게끔 칼륨도 연면 시비를 해서 좀 줄여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더니 다 영양분이 줄기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땅콩도 망했고 고구마도 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패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줄기가 많이 자란다고 하면은 고구마가 작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일단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너무 길다랗다고 해서 줄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칼리나 이런 걸 줘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끔만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자르면 얘네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더 뻗치기 위해서 더 입쪽으로 양분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다가는 질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질소를 주는 순간 생식 생장이 아닌 영양 생장에서 우리가 그냥 덩치만 커지거든요. 이게 덩치가 커진다는 게 고구마 쪽으로 가면 좋은데 대부분이 다 잎줄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려 겉으로는 엄청 풍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뭐 풍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게 또 고구마 줄기가 많다 하면은 이 밭은 고구마가 거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둘러보시면서 두더지나 쥐가 혹시 구멍을 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만 잘 하셔도 고구마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 하우스 안인데도 불구하고 항토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을 거다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희도 지금 파면서 여기도 두더지 굴이고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처를 잘 하셔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웬만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뭐 물론 올해가 고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땅콩이라든지 고구마는 웬만하면 노지에서 키우시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우스 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엽채되어 있는 것도 고온 때문에 많이 녹아버리거나 종자를 뿌려도 종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를 잘 하셔서, 기온에 대처를 잘 하셔서 대비하시고요.
이제는 서서히 기온도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시선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안 대비도 서서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빨리 나머지도 한번 캐보고 그냥 잘라내거나 혹은 이제 뽑아내서 완전히 3일 식힌 후에 갈리기를 이용해서 한번 갈고 거기다가 유기질 대비랑 비료를 넣고 살균 살충제도 넣어서 한번 밭을 부숙을 시킨 후에 대략 한 10월 중순에서 좀 늦으면 11월 안에는 여기다 엽채료를 심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겁니다. 시설 하우스를 하실 때는 종자를 뿌리기도 하지만은 육묘판에다가 모종을 키워서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해서 조금 늦을 것 같으면 모종을 미리 만행을 해 두시고 하우스 안을 정비를 싹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시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마무리 하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단을 사서 심었던 고구마 양은 요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과일 상대로 하면 한 반 바구니도 채 안 나오진 않았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혼자 먹을 양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아쉬움은 있지만은 테스트용으로 해봤을 때 요 정도 나왔으면은 뭐 잘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크고 튼실하면 좋겠지만은 이 품종 자체가 일반 호박고구마나 방고구마보다는 훨씬 좀 재배가 까다롭습니다. 보시면은 이 자색 고구마라고 해서 안이 자색인 고구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잘 크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이름으로는 단잠인가 뭐 그렇기도 하던데, 이름은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자색 고구마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색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저도 소량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심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고요. 이 보시면은 아무래도 항토보다는 이거는 조금은 그냥 우리 논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래 좀 크게 났고, 항토에 심은 거는 길다랗게는 자랐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크지 않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논흙에서 키운 거거든요. 왼쪽 같은 경우는 항토흙에서 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하면서 한번 재배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영상을 켰고요. 같은 핵고구마는 본인이 지었던 혹은 핵고구마를 주문을 했을 때는 반드시 큐어링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큐어링 작업이라는 건 아무리라는 건데, 우리가 캐고 나면 이 고구마가 상처를 입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캤을 때는 열이 많이 납니다. 우리도 몸에 열과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긁히거나 하면은 화끈거림과 뭐 이게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아물 시간을 주면은 딱지가 생기듯이 고구마도 마찬가지거든요. 평균 한 3, 4일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늘에 말려서 얘네가 진액이 다시 굳어서 아무리가 딱지가 안 질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고구마가 장기 보관이 됩니다. 이런 작업을 안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배송 받았을 때 고구마가 오래 장기간 보관이 안 되고 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반드시 이 시기에 지금 바로 난 고구마를 주문했을 때는 아무리 작업을 집에서도 신문지를 펴놓고 그늘진 데다가 한번 작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세척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업이 된 경우도 있지만은 한 번은 한 이틀 정도는 외부에다가 그늘진 데다가 말렸다가 다시 저장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만 잘 하셔도 고구마는 일단 장기 보관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 온도 정도는 돼야지만 고구마가 상하지 않으니까 신문지를 싸서 보온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주면서 조금 고구마를 보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종류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맛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방 고구마도 이게 바로 캤을 때는 밤처럼 이렇게 파삭하다가
나중에 후숙을 시키면 호박 고구마처럼 되니까 굳이 뭐 호박 고구마니 방고구마니 뭐 구분하지 않고 드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